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방식을 오디오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현재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디오 안에서도 다 여러 타스크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 여러 타스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 그리고 모델 프레임워크, 그리고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러닝이라는 이 방식 안에서는 총 세 가지로 일단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여기 이외로 뭐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도 있지만, 일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이라고 하면은 인풋을 어떤 데이터가 돌아왔을 때 이 데이터에 그 맞는 타겟이라는 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하는 학습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면은 같이 이제 인풋은 동일을 하지만 이 인풋에 대해서 타겟에 대한 그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의 그 학습 방식을 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면은 어, 여기서도 업스트림, 프리텍스트 타스크에서 학습을 프리트레이닝 진행할 때는, 언라벨인 상황인데, 인풋으로는, 하나의 인풋에서 서로 다른 뷰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related information을 비교하는 그런 방식의 슈퍼바이즈드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스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뷰를 서로 다르게 가져가가지고, 그거에 대한 또 related information을 가지고 어, 클래스를 추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슈퍼바이즈 러닝이 어, 기존에 있는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라벨링 하는 그런 작업 자체가 되게 헤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라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너라이제이션 에러로부터 좀 서퍼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리고, 스퍼리스 콜레이션도 있고, 그리고 어디블 서리 어택에 대해서도 좀 취약한 그런 부분이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자 SSL에서는 이 라지 스케일로부터 그 제너럴 레프레젠테이션을 더 잘 뽑기 위한 그런 방식인데 이 뽑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휴먼 어노테이션 자체가 없는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라벨이 없는 상황에서 라지 스케일로부터 제너럴라이제이션 레프레젠테이션을 뽑는 것이 SSL의 그 주요 타겟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텍스트로부터 생성된 프리트레인 모델을 가지고 그 생성된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생성된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새로운 그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그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좋은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어, 뽑게 하는 것이 또 이 SSL에 대한 그런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 프리텍스트에서 작업에서 아까 생성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이 즉 인지 발달과 유사하게 사전 훈련된 그런 모델은 다운스트림 작업으로 이제 알려진 프로세스인 새로운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화를 통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프리트레인된 모델에서 생성된 이 지식들을 가지고 새로운 그 데이터로 활용이 되는 다운스트림 타스크에서도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제너레이제이션이 잘 되게끔 하는 방향이 SSL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SSL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SSL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이 제너레이티브와 그리고 컨트리스티브 그리고 제너레이티브랑 그리고 컨트리스티브가 같이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제너레이티브는 이 제너레이티브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된 제너레이터가 있고, 인풋을 통해서 나온 이 새로운 그 제너레이터 X 헷을 가지고 디스크리미터 쪽에서 원래 인풋과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비교를 함으로써 제너레이 제너레이티브가 잘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가 되겠고, 중간에 있는 거는 서로 다른 그 인풋으로부터 각각의 그 인코더를 통해서 그 피처들을 뽑고 그 피처들을 가지고 컨텍스트 로스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판별하는 그런 하나의 그 프레임워크가 되겠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이 제너레이티브와 컨텍스티브가 두 개가 합쳐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SSL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이 앞에 있는 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A랑 C 같은 경우는 프리딕트에 관련된 SSL 되겠고, 그리고 이 D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라스티브에 관련된 SS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딕트 SSL 같은 경우는 오토 인코딩과 그리고 시험인지 네트워크, 그리고 클러스터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오토 인코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토 인코딩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제너레이티브랑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인풋과 그리고 새로 그거에 대해서 제너레이티브로 생성된 어, 다른 X 햇이랑 이제 각각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유사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시아미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인풋이 있을 때 그 인풋으로부터 각각 이 크롭을 다르게 해가지고 서로 다른 그 뷰에 대한 인풋을 나누어 주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동일한 이 인코더에 넣어서 이 각각 나온 이 벡터들을 가지고 또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그거에 대한 관련된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이 되겠고,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이런 서로 다른 클래스들이 이렇게 인풋으로 이제 각각 인코더로 통해서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의 그런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생성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 클래스를 이제 클러스터링을 묶어가지고 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느 클래스랑 더 가까운지에 대해서 비교하는 로스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클러스터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스트 SSL 같은 경우는 어, 그 기준이 되는 그 X 인풋이 있을 때 그거에 반대되는 이제 네거티브 샘플들을 까지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 공통된 인코더 안에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나온 이 벡터들끼리 이제 컨텍스트 로스를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 컨텍스트 로스를 통해서 같은 그 포지티브 샘플끼리는 거리를 좁게 하고, 그리고 포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들 사이는 거리를 멀게 해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이 컨트래스티브 로스에 관련된 이 SSL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현재 지금 오디오 쪽이나 아니면 NLP, 그리고 컴퓨터 비전 쪽에서 지금 활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표로 정리해 놓은 내용들인데요. 어, 여기서 보시면은 좀 많이 이제 눈에 익으시는 그런 모델들이 있으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이 A부터 C랑 이제 그 D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이제 되게 많은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스크에 따라서 이 A부터 D까지 중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타스크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워드 투백이나 스피치 투백이나 오디오 투백 같은 경우는 A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오토 인코딩이라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델들이 되겠고, 그 이외에 모코나 아니면 심CLR 같은 거나 아니면은 모코나 이 심시에라 같은 경우는 이제 D라는 컨텍스트 관련된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BYOL이나 발러트윈스나 시아미즈 같은 경우는 B 같은 시아미즈에 관련된 프레임워크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좀 주로 이제 모델에 대해서 사용되는 그런 인풋들을 보면 대부분 컴퓨터 비전 쪽이 많습니다. 즉 오디오나 NLP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된 부분이 많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들을 각각 다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은 좋은데 시간상 저는 이 시아미즈 네트워크에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아미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통 기존에는, 어, 이 컨텍스트를 활용한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오디오 쪽에서 좀 많이 오디오 쪽에서도 많이 적용을 했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오디오 쪽에서는, BYOL이나 심샴이나 아니면은 발로토인스 같은, 시아미즈 네트워크들에 관련된, 연구들이 지금 최근엔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YO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BIOL이나 뭐 심시암이나 아니면 벨라토인스 같은 애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각각의 인코더를 이제 타워라고 칭하게 되고 이 각각의 타워에는 뷰가 다른 데이터들을 넣어가지고 내추럴 시뮬러티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 그런 학습 방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학습되는 동안 한 개의 타워는 다른 타워의 그 수도 라벨을 학습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타워의 파라미터는 쉐어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디펜던트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 목적 중에 네거티브 샘플을 추출하는 게 있으면 이는 컨트라스트 로스를 만들어서 같은 뷰는 가깝게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과는 거리를 멀게 해가지고 밀어내는 방식의 그 컨트라스트 로스를 적용을 해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백 프로파게이션으로 이제 오티마이즈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각각 A, B, C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업데이트 방식이었고, 여기서 이 델타 부분이 타겟이 되고, 이 세타 부분이 온라인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의 타운은 이제 decay rate for updating 값이어서 0과 1 사이의 값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MSA 로스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큐세타 여기서 MSA를 통과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개의 뷰를 바꿔서 다시 학습을 해가지고, L 햇이라는 또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로스 같은 경우는, L 플러스 L 햇이 되고, 어, 이제 타깃 네트워크에 대해서 에버리징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징이라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느리게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온라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들을 점진적으로 종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모드 커퍼레스도 방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아미즈 네트워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여기서의 심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샴 3분 내로 끝내도록 하죠.
상황을. 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심시함 같은 경우는 이 BIOL이랑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프렉션 레이어를 사용을 하지 않고 타겟 네트워크는 학습을 하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바로 카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겟 네트워크의 업데이트가 효율적이고 그 BIOL에서 사용을 했었던 모멘텀 인코딩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이어서 앞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그런 모델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랄로 트윈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샘플에 두 개의 그 디스톨드 데이터 인풋을 넣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두 개의 동일한 네트워크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 같은 이제 인베리언스 텀이랑 리덕턴시 리덕션 텀으로 구성된 로스 펑션을 통과를 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바랄로 트윈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SSL 그 프레임워크 아까 말씀드렸던 A부터 D까지에 대해서 그 오디오 분야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2020년도까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그 모델들에서 그 전반적인 표인데요. 전반적으로 아직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직도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다음은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SSL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잘 훈련된 업스트림의 모델이 개발이 되면은 이제, 모델 개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준의 그 일반화 및 고유성 으로 데이터 표현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 작업 중에 모델을 미세 조정하는 데 필요한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의 양은 그 업스트림 모델을 고려할 때 상당히 감소하기 때문에 이 SSL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효율적인 아키텍처의 설계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SSL을 가지고 뭐 ASR이나 아니면은 그 세퍼레이션 쪽이나 이런 쪽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모델을 구축을 해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다양한 방법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뭐 모르겠어요. 그 소스 세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 걔들이 ASR은 어떻게 적용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자기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네, 그거 잘 해보기를 바라고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5명의 발표를 들었는데 다들 이제 잘 한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생각한 그러한 그 AI 아바타 쪽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그쪽을 이제 집중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잘 모르면 그런 내용이 잘 모르면 이제 또 서로가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